이현아, 집합명제 다 정리됐어? 선생님 수업 교재는 다 정리된 거야? 응? 연예의가 정리 안 됐으면 일찍 와서 준비할 수 있도록. 자꾸 절까시네. 자, 거기 한번 가보자. 조합인데 조합 내용을 들어가고. 자, 여기 한번 봐봐.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 나가고 있는 조합 있죠? 순열. 순열과 조합은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학교 시험 문제 순열 조합은 이렇게 안 나와요. 알겠죠?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은 순열 조합을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 대비 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용어를 숙지하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그래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용어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고 있으라고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에? 시험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어렵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조합을 만약에 들어가면, 자, 조합에 나와 있는 공식은요, 몇 개 없습니다. 자, 조합을 만약에 알기 위해서 앞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순열의 정의를 아셔야 합니다. 자, 순열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제가 만약에 한번 들어갈 텐데, 조합을 계산 방법을 알려면 순열을 먼저 알아야 해. 앞전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적어본다. 자,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N개에서 R개를 택합니다. R개를 택하여 그때 나열하는 것. 이게 순열의 정의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여라. 자, 이게 나타낸 기호가 N permutation R, NPR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순열은 나열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생각된 거야. 순서가 생각됐으니까 얘는 순열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조합은 순서를 생각 안 해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한다, 뭐 뽑는다 한번 해볼까요? 자, 뽑는 경우의 수. 자, 뽑는 경우의 수를 뭐라고 하자? 조합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이 조합을 나타내고 있는 기호가 뭐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조합의 경우 수는, 자, N combination R, NCR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그 R개를 나열을 했다. 나열을 했다는 것은 순서를 생각했기 때문에 순열이 되는 거고, N개에서 R개를 그냥 뽑기만 했다. 뽑는 것은 뭐가 된다?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 조합이 왜 계산 방법이 이해가 되는가? 자, 그 계산 과정이 나오는 걸 한번 봐보자. 자,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하냐면, 어떤 만약에 3명이 있을 때 3명을 일렬로 나열해. 가지수가 몇 가지야? 3팩이 되는 거지. 5명을 일렬로 나열했다? 5팩.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순열에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순열의 뜻을 한번 잘 봐보세요. 조합의 정의가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NCR이야. 자, 이렇게 표현해 줬다면 순열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R개를 택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밑에 있는 정의 NCR을 의미하죠. 그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여라. 3개를 나열하면 3팩, 4개를 나열하면 4팩인데 R개를 나열을 했기 때문에 나열하는 가지수가 N의 계승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래서 순열의 정의가 다시 이와 같이 적어봤을 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그 R개를 나열을 하는 것 자체가 순열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이 뭘 의미한다? 순열, NPR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할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건 조합인데 그 조합은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NCR은 NCR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등식의 양변을 R의 계승으로 나눠버리니까 R팩분의 얼마? NPR로서 그때 조합을 이렇게 계산해 두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NCR을 계산하여라. NCR을 계산한다면 앞에서 배웠던 순열의 기호를 가지고 와서 R팩분의 NPR을 계산해주면 조합의 계산 방법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뭐가 됩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공식은 다음에 하기도 하고 조합의 순수한 계산 과정만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만약에 조합인데 우리가 이 조합에서 자 기억을 해줘야 할 것은 뭐가 되냐면 최소한의 첫 번째 내용은 LC형. 자, 앞전 시간에 우리 경우의 수 공부했지? 경우의 수는 뽑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야. 그래서 N개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다. 그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 자, 내 앞에 4개가 있는데 이 4개에서 하나도 안 뽑았어. 안 뽑는 것 자체도 경우의 수야. 그래서 한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개에서 N개를 전부 다 뽑는다. 전부 다 뽑는 방법도 몇 가지? 한 가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자,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를 생각한 거고 조합은 순서가 아니라 뽑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 있는 친구하고 뽑을 테니까 자, 내용을 한번 봐봐. 순서, 색깔, 빨강이다, 검정이다, 초록이다, 파랑이다. 아예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색깔을 신경 쓴 게 아니라 개수가 몇 개인가만 봐달라는 이야기야. 자, 지금 여기에 7개가 있는데 자, 우리 친구에게 제가 3개를 뽑아보라고 할 거예요. 3개 한번 뽑아보세요. 자, 3개를 뽑으면 나하고 이 친구가 이렇게 가지고 있겠네? 그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7개에서 3개를 뽑는 거하고 제가 여기서 4개를 한번 뽑아볼게요. 4개를 만약에 뽑은다면 이 친구가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을까? 알겠지? 색깔은 구별하지 마. 그럼 7개에서 이 친구가 3개를 뽑느나 7개에서 4개를 뽑으나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거야. 알았지? 자, 이와 같이 만약에 5개가 있을 때 이 친구가 2개를 뽑는 경우면 내 손에 3개가 남아있지. 이 말은 내가 3개를 뽑으면 얘가 2개를 가지는 경우하고 똑같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조합이라는 것 자체는 뽑는 개수의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여학생 수연이가 5개에서 2개를 뽑았다. 5개에서 2개를 뽑으나 내가 5개에서 3개를 뽑으나 그 경우의 수는 뭐한다?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치? 자, 내가 만약에 7개에서 3개를 뽑으나 우리 수연이가 7개에서 4개를 뽑으나 그 경우의 수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니 말씀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조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 중에 한 가지가 이 내용들이죠.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조합의 값을 계산할 때 조합의 값은 자, 2개를 뽑으나 3개를 뽑으나 그 숫자의 합이 5가 되면 결과의 값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도영이가 3개를 뽑으나 내가 4개를 뽑으나 3개와 4개의 숫자의 합이 똑같으면 네가 뽑는 거하고 내가 뽑는 경우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조합을 계산할 때 이 두 숫자의 합이 앞에 있는 경우의 숫자를 나타내주면 조합은 항상 같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정리한다면 10개에서 4개를 뽑으나 10개에서 6개를 뽑으나 경우의 수는 똑같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조합에서 기억해 줘야 할 때 MCR이나 MC 얼마 N-R이나 자, 뽑는 경우의 수 이 숫자와 이 숫자의 합이 항상 앞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합은 NCR의 계산이나 NC N-R의 계산이나 결과의 값은 똑같을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조합을 만약에 들어간다면 자, 그때 이야기했듯이 조합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잘 기억하시고 있고 그리고 최소한의 조합을 이용해서 어떠한 경우의 수에 값 구할 때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들어온다면 실수하지 않고 직접 조합의 값 찾는 부분을 연습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합의 계산 방법은 에어컨 공사가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조합 자체가 여기까지밖에 공식이 안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제 단원별로 이제 소단원까지 조금씩 나와 있는 것을 문제 풀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바로 조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조합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몇 가지씩만 빨리 하고 지나가 봅니다. 자, 67번 문제가 9C. 자, 이 조합의 값을 계산하여라. 자주 사용되는 조합의 값들은요, 빨리빨리 암기해놔야 합니다. 자, 9C라는 것은 이 계산 방법 그대로 따라 들어가세요. 9C2. 자, 9C2니까 얼마야? 2팩이야. 2팩. 그리고 나서 분자는 얼마야? N이 9고, R이 2가 되니까 9P2야. 그치? 9P라는 말은 9에서 하나씩 줄여서 몇 개를 적는다? 2개. 그래서 경우의 수는 약분되면 몇 가지? 36가지. 그래서 9C라는 기호가 나왔을 때 조합의 계산은 꼭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68번 문제를 한번 봐보자. 가을아. 내가 차지할 경우의 수는 10, 18이야. 10, 18 계산해 준다면 뭐가 됩니까? 분모가 얼마가 될까? 8의 계승이 되겠지. 8의 계승을 찾아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 10, 18은 뭐하고 같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10C2하고 경우의 수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10C2를 계산해 버리면 당연히 뒤에가 2니까 2팩. 그리고 나서 분자는 10P이니까 10에서 기호를 쓰지 말고 바로바로 연습하세요. 10에서 하나씩 줄여서 2개를 적어라. 10 곱하기 9가 돼서 경우의 수가 4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다. 무슨 말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69번 문제는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도 뽑지 않는 것도 경우의 수가 돼서 1이 되기 때문에 69번은 5개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다. 5C0이죠? 이게 얼마? 1. 그 다음에 70번은 4개에서 4개를 뽑아라. 자, 가자. N개에서 N개를 뽑는 경우도 한 가지가 되겠지? 이게 4C4도 얼마? 1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기본 계산 과정이 자 71번부터 74번까지가 기호를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연습해보고 바로 한번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는 NC3이야. NC3이 얼마다? 56이다. 자, NC3이 56이 되는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을 구하여라. 자, N값을 구하려면 NC3을 먼저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유빈아 칠판 보고 바로 연습하세요. NC3 왼쪽에 있는 이 공식만 보는 거야. 자, NC3은 얼마? 분모가 3팩. 3팩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자는 np3 np3은 n에서 하나씩 줄여서 3개를 곱하자. 그런데 이 경우의 수가 얼마야? 56이야. 알겠죠? 그럼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n-1, n-2가 56 곱하기 얼마? 6이다. 그런다 해서 이걸 만족하는 전개에서 3차 방정식 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자연수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 아니면 우리가 연습을 하면 자, 56은 얼마하고 같다? 56은 87에 56. 그 다음에 뒤에 6이니까 876 연속하는 세 숫자이고 n-1, n-2 연속하는 세 숫자이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얼마다? 8 나올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최소한의 만족하는 수의 값을 찾으러 가면 되는 겁니다. 자, 72번 내용이 조합을 또 정리할 거예요.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 이것 자체가 78 나왔다. 자, 이거 한번 찾으러 갈 거야. 조합. 자, 이거 조합 정리해 나가면 2패. 자, 분자가 2n 플러스 1에서 하나씩 줄여서 2개를 곱하자. 이것 자체가 얼마다? 78. 자, 분모 분자가 2로 약분돼서 정리하면 앞에 있으면 얼마? n에다가 2n 플러스 1을 곱한 게 얼마다? 78 나왔다.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만족하는 자연수의 값을 구하려면 전개해서 넘겨서 인수분해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인수분해 값까지 할 필요 없이 숫자 그냥 찾는 연습하세요. 78은 얼마야? 정리하면 6 곱하기 얼마? 14. 만약에 n이 6을 가지면 13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얼마다? 6이었다. 말들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자, 7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NC4와 NC6이 똑같죠? 가을아, n이 얼마가 돼야 할 것 같아? NC4와 NC6이 똑같으니까 10. 그래서 73번은 10이고 자,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호의 연습이에요. 얼마가 되냐면 7 컨비네이션 R 7 컨비네이션 얼마가 되냐면 R-3. 자, 이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R 값을 구해라. 자, 얘하고 서로 같으려면 뭐 해야 합니까? 이 두 개가 같으면 되겠지. 그죠? 이 두 개가 같으면 이 등식의 값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자, R하고 R-3이 같아야 한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R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이 공식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구나.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두 개의 수가 성립됐을 때 얘하고 얘가 같으면 당연히 같은 건데 서로 같게끔 하는 자연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무슨 공식이 써졌다는 거예요? 이 공식이 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숫자의 합이 얼마가 됐다? 7이어야만이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R 자체하고 R-3이 얼마가 된다? 더해서 7이 됐을 때 이 조합의 값이 또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R 자체가 10이 되니까 만족하는 자연수 R은 얼마가 된다? 5였다.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조합의 값을 최소한 연습을 해서 기호의 값을 써봤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 91번까지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기호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할 거야. 알았지? 네, 선생님은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92번부터 경우의 수를 시작할 겁니다. 자, 잠깐만. 내가 지금 74번까지 했었지?
75번부터 91번까지가 이 조합의 값을 가지고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저하고는 92번부터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같이 한번 뽑아서 문제를 한번 잘 봐라.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봐봐. 순열은 나열을 하는 거고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야. 알았죠?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순열 문제인가 조합 문제인가 빨리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공식을 쓰는 것은 최소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식을 쓰는 것은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자, 92번부터 문제를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연이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겠지. 자, 92번부터 들어간다. 시험 문제는요, 92번, 93번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학생들이 조합을 공부했을 때, 좀 풀기가 부담스러웠다. 그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74번, 76번, 101번. 자, 그 세 문제 일단 체크해 놓으실래요? 그 뒤에 별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94번, 96번, 그 다음에 101번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근접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왜 해야 하느냐? 연습해야죠. 그죠? 94번, 96번, 102번, 101번, 101번. 제가 말을 101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했나 모르겠어요. 나머지 문제는 이제 연습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간다. 자, 수연이하고 한번 대화 나눌 테니까 한번 봐봐.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습니다. 자, 수연아, 몇 명을 뽑는 거야? 문제는 3명을 뽑아요. 그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이 나와야 돼. 그럼 3명의 직업이 모두 같다면 의사에서 3명을 뽑으면 되겠지. 자, 의사에서 3명을 뽑으니까 7C3. 간호사한테 3명을 뽑으니까 6C3. 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이때 이 경우의 수를 더할 것인가 곱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수연아, 더해야 할까 곱해야 할까? 더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문제에서는 3명을 뽑는다고 해야겠죠. 3명을 뽑으면 시행이 끝나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벌써 시행이 끝나버렸어요. 3명을 뽑았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끝났고 이것도 끝났기 때문에 그때 경우의 수는 덧셈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뽑으면 되겠지. 의사 만약에 6명을 만약에 뽑을 때 같은 직업이 의사에서 3명 뽑고 간호사에서 3명을 뽑았다면 시행 자체가 6명을 뽑는 경우는 여기까지 와야만 시행이 끝나는 거지. 그럴 때는 곱셈이 들어오는 거지. 알겠지? 3명을 뽑았다. 그 자체 때문에 시행이 뭐가 됩니까? 끝나서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문제를 한번 가볼 거예요. 자, 문제 내용을 한번 잘 봐봐. 자, 서로 다른 5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에 회원이 4명씩 있습니다. 자, 동아리가 5개 있어. 동아리가 자, 5개의 만약에 동아리가 있는데 회원이 몇 명이 있냐면 4명씩 회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동아리를요, 서로 다른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A, B, C, D, E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약에 5개의 동아리에서 3명을 제가 뽑을 거예요. 3명을 뽑는데 그 3명은 다른 동아리가 돼. 서로 다른 동아리가 되면서 같은 동아리에 있는 회원이 아닌 거야. 자,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주면요. 두 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자, 20명의 회원 중에서 3명을 뽑는데 3명이 모두 다른 동아리의 회원일 경우의 수를 구해라. 말뜻 아시겠어요? 20명에서 3명을 뽑는데 그 3명이 서로 다른 동아리가 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경우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뭘 해야 하냐면 한 동아리에서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3명이 서로 다른 동아리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동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5개의 동아리 중에서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하자. 이것은 동아리 선택하는 거야. 자, 동아리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선택된 동아리를 제가 A 동아리, B 동아리, D 동아리였다면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해서 이때 한 명씩을 뽑아낼 거야. 자, A 동아리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4가지, B 동아리에서 선택하는 방법 4가지, D 동아리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방법이 4가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명을 뽑는데 그 3명이 서로 다른 동아리야. 그러니까 즉 한 동아리에 한 명씩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한 명씩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64에다가 5C3은 10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 경우의 수가 640가지 동아리 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말뜻 이해돼? 자, 그 다음에 95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도윤이가 한번 가봐. 자, 95번 문제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9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내가 꺼낼 거야. 3장을 꺼냈는데 그 3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가 돼야 한대. 그럼 짝수가 된다면 세 숫자의 합이 짝수가 돼야겠네. 자, 세 숫자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셋 다 무슨 수? 셋 다 짝수가 되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홀수가 2개이고 짝수가 하나이면 되겠지? 자, 짝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1부터 9까지 중에서 짝수는 4가지가 있죠. 그럼 4가지 중에서 3개의 짝수를 선택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4개의 짝수 2, 4, 6, 8 중에서 3개를 짝수를 뽑아버리면 그 숫자의 합은 짝수가 되는 거지. 자, 만약에 내가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짝수 하나 뽑아주고 홀수 2개를 뽑아야겠네. 자, 짝수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합니까? 홀수 1, 3, 5, 7, 9 5개에서 홀수 2개를 선택해 주면 이때 경우의 수의 값들이 세 숫자의 합은 짝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세 숫자의 합이 만약에 짝수가 되는 경우는 짝홀홀, 홀짝홀, 홀홀짝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순서를 생각 안 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알겠죠? 무조건 뽑기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세 숫자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이 2가지가 있으니까 자, 이 2가지하고 있다면 얘 계산하면 4가지야. 자, 얘 계산하면 몇 가지예요? 40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도윤아, 이 2가지를 더해야 해? 곱해야 해? 더해야 하는 것은 시행이 끝나버렸죠? 알겠죠? 시행이 끝나면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더라도 시행이 끝나면 무조건 더해주는 거야. 알았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보이지만 문제가 융합되고 섞여 있어도 시행이 끝났냐 안 끝났냐 그걸 구별해 줘야 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자, 문제를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다시 96번은 잘 보세요. 자, 1부터 20까지 문제를 봐봐. 1부터 20까지 홀수라고 나왔지? 홀수라고 지금 문제를 수정하지는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부터 20까지의 홀수를 제가 생략을 할 거예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더해서 그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서 무슨 수야? 홀수라고 나왔지? 그제? 자, 그래서 그 말 홀수를 지금 제가 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어떤 두 개의 수를 더해서 4의 배수가 된다. 자, 가보자 얘들아.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어떤 두 개의 수를 더해서 그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돼야 해. 4의 배수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4의 배수가 되게끔 수를 이렇게 찾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1부터 20까지 수 중에서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일일이 찾는다는 건 힘들지? 자, 문제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였다는 거야. 그렇지? 자, 4의 배수가 됐다. 4의 배수가 되면 1부터 20까지의 수를 더해서 4의 배수가 됐다. 무작정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수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은 수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1부터 20까지의 수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은 수로 제가 나눠줄 거예요. 1, 2, 3, 4. 5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1이 되는 거죠? 6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고 7, 그 다음에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수를 나눠주셔야 합니다. 왜 선생님 1부터 20까지의 수를 4로 나눈 나머지에 의해서 나눴습니까? 나는 숫자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는 4로 묶여 있어야 해. 알았죠? 4로 묶여 있어야지 4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지. 가을아, 요거 4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모든 수를 4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나눠본다. 자, 간다. 여기에 있는 수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남는 수가 되고 여기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남는 수가 되고 자, 이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남는 수고 이건 4로 나누면 4의 배수가 되는 수가 됩니다. 자, 이 네 개의 종류의 수가 있을 때 더해서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2개를 뽑으면 4의 배수가 되는 거지. 여기서 2개를 뽑아도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으면 4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수를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여기에서 2개를 뽑아주면 5개에서 2개를 뽑으면 이 수는 무조건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4의 배수가 된다면 여기에서 2개를 뽑아도 4의 배수가 된다.
됐나? 그리고 또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자 여기서 하나 뽑으면 4의 배수가 되니까 하나 뽑는 방법 5가지, 여기서 하나 선택하는 방법 5가지. 그래서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개의 수를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10가지, 25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45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만약에 문제가 이런 이야기지, 1부터 20까지 있는 수를 2개의 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그럼 1부터 20까지는 전부 다 뭐로 나누는 거야? 3으로 나눈 나머지에 의해서 분류시켜줘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3의 배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더해서 4의 배수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수끼리 묶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뜻 이해되나? 유빈아 알고 이해돼? 자, 그러면 본 문제 96번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96번 문제는 이런 이야기다. 1부터 20까지의 홀수 중에서, 홀수입니다. 1부터 20까지의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수를 더해서 그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그렇죠? 수를 전부 다 나눠줘야 합니다. 간다. 홀수 얼마? 1. 또 홀수가 얼마 있어? 3. 그 다음에 얼마에? 5죠. 5는 나머지가 1하고 똑같죠. 5. 7. 7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는 수야. 그래서 7. 그 다음에 9, 11, 13, 15, 17, 1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의 값은 얼마가 된다?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남는 수가 되고, 이 수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남는 수예요. 그럼 2개의 수를 더해서 4의 배수가 만약에 되려면 무조건 여기서 한 숫자가 나오고 여기서 한 숫자가 나와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5가지, 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5가지니까 경우의 수는 25가지의 경우의 수가 분장해 나옵니다. 말뜻 이해돼? 지금 학생은 한번 찍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97번 내용을 한번 가보자. 여기서 97, 99, 100, 101번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처리를 할 겁니다. 답안은 제가 잠시 드릴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수연아, 명제 끝났는데도 다 정리했어? 네? 수업시간 교재도? 자, 얼른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혜원이와 혜원이하고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동호회 회원 중에서 축제 공연 무대에 설 5명을 뽑습니다. 12명 중에서 5명을 뽑아요. 알겠죠? 이때 혜원이하고 민준이를 모두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 자, 그래도 우리가 대강만에 배우니까 한번 봐봅시다. 자, 혜원이하고 민준이를 포함해서 당연히 12명의 회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있겠지. 5명을 뽑는데 혜원이하고 민준이는 반드시 뽑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3명만 더 뽑으면 된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결국
혜원이하고 민중이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10C3이 되는 거죠. 여기서 3명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99번 문제를 볼 겁니다. 경우의 수. 자, 가거나 A하고 B를 포함한 9명의 학생 중에서 A하고 B를 포함한 9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A하고 B를 포함한 9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는다는 이야기야. 맞지? 4명을 뽑는데 A와 B 중 B는 1명만 뽑혀야 한대. 말든 이해돼요? 그럼 1명만 만약에 뽑힌다면 4명을 뽑는데 1명만 뽑히니까 A가 뽑히면 B는 뽑히지 않아야겠죠? 그럼 결국 A는 뽑고 B는 뽑지 않는 경우니까 얘는 뽑았으니까 3명만 더 뽑으면 되겠네? 그 3명은 여기서 뽑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경우수가 얼마? 7C3. 그래서 경우수는 35가지가 됩니다. A와 B 중에서 똑같은 경우니까 A가 뽑히지 않고 B가 뽑혀도 경우의 수는 똑같겠죠? 그럼 이것도 7C3이 되니까 35가지가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조합의 값 계산하는 거 계속 연습해줘야 한다고. 알았지? 자주 사용하는 조합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100번. 자, 유빈아, 100번을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집합 A가 1부터, 집합 A는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입니다. 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있다. 자, 1번 문제는 집합 A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5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된 집합을 구해달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집합이야? 유빈아? 이 문제 나와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 구하라는 이야기 아니야? 근데 그 집합에는 반드시 누굴 가지고 있어? 5를 가지고 있으니까 5는 반드시 원소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2개만 뽑으면 되니까 자, 1, 2, 3, 4, 6에서 12까지 11개가 있죠? 11개에서 2개를 뽑아야 하니까 11 콤비네이션 얼마? 2 얼마? 55가지다라는 이야기야. 말든 이해돼? 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1번이 아니라 2번 내용입니다. 자, 봐보세요.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3의 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의 배수가 원소가 아니야. 어떤 수가 됐어? 3의 배수가 원소가 아니면 남는 수는 1, 2, 4, 5, 7, 8, 10, 11 이런 수가 되겠네? 유빈이 이해돼?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인데 3의 배수를 원소로 갖지 않아. 근데 그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4개 이하야. 선택해 보세요. 3의 배수를 원소로 갖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원소를 택하는 거야. 근데 그 원소의 개수가 4개 이하야. 그냥 말해요? 응? 그냥 말해요? 조합으로 콤비네이션 써줘야지. 원소가 4개 이하. 4개 이하라는 말은 몇 개 되는 거야? 4개 되죠? 네. 또
세 개, 두 개, 한 개, 영. 0개 되죠. 그치? 4개 이하니까 여기서 몇 개 있어? 8개 있죠. 8개에서 하나도 안 뽑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은 몇 개야? 81.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은 82.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은 83.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은 얼마야? 84. 그치?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4개 이하인 집합이니까 80에서 84까지 모두 더해줘야겠죠. 말뜻 하시겠어요? 원소의 개수가 4개 이하. 자, 3의 배수는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소는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그런데 그 원소의 개수가 4개 이하가 됩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는 4개, 3개, 2개, 하나, 0개로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무조건 뽑으면 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80, 81, 82, 83, 84. 됐어? 101번 풀어보자. 우리 친구들이 다음에 선생님하고 실험 TV를 들어가면 상대하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를 상대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앞에서 풀어주는 거 그것은요 어느 친구들이 다 하다 보면 교과서에도 그런 문제들도 있고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하면 충분히 되죠. 지금 이제 풀고 있는 문제는 연습으로서 커버가 되는 게 아니고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만이 풀 수 있는 겁니다. 수련아, 축하해. 내일 놀러 가서 내일 휴가 가지? 좋겠다. 오늘 저녁에 가나? 내일 아침에? 진주? 통영. 통영에 가더라도 물가에 들어가지 마라. 잘했어?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무조건 뭔가 주접을 떨라겠지. 그치? 그 선생님이 제일 좋은 것은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 이렇게 내보고 틀려도 이렇게 내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거죠. 숫자가 너무 크다. C가 제일 커야 하는데. 그지?
컨비네이션 기호가 제일 편해요. 조금만 거기서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하셔야 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거기서 생각하는 게 문제죠. 이렇게 제가 말을 묶어줄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 결례의 구두가 있습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 결례의 구두가 있어. 그냥 제가 봤을 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크기가 각각 다른, 여기 이 크기가 전부 다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구두 자체가 크기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다섯 켤레의 구두 10개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여기에서 내가 4개를 선택할 거예요. 4짝을 선택하는데 그 4짝 중에서 뭐가 되면 한 켤레만 짝이 맞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 자, 얘들아 봐봐. 내가 이 10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데 그 4개 중에서 한 켤레가 짝이 맞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짝이 맞는 구두를 선택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4개에서 한 켤레가 짝이 맞았으니까 그때 짝이 맞는 구두를 선택할 겁니다. 어느 구두를 선택했다? 짝이 맞는 구두를 선택했다면 제가 이 구두를 선택했다면 얘는 짝이 맞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몇 개야? 2개지. 그 2개는 짝이 맞아 틀려? 틀려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곱하기 나는 이제 여기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2개를 선택한다. 자, 여기서 내가 구두를 2개를 선택한다면 선택하는 방법은 8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면 그 2개의 구두는 짝이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선택해버리면 짝이 맞아버린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짝이 달라야겠지. 짝이 맞는 구두를 먼저 선택해놨으니까. 그래서 8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이 2개는 여기 4종류의 구두 중에서 짝이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나는 짝이 달라야 하니까 짝이 같은 경우를 빼버리면 되죠. 2개를 선택했는데 짝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는 거.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4가지를 빼주면 나머지는 짝이 맞지 않지. 말든 이해돼요? 10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데 짝이 맞는 게 한 켤레만 있다. 짝이 맞는 켤레를 딱 선택하고 나머지 것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짝이 달라야 하니까 같은 짝을 전부 다 빼버리면 나머지는 짝이 다르다는 얘기야. 말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지금 계속 뽑기만 하고 있는 조합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102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02번 문제. 자, 남자 6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을 뽑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된다. 자, 연영아,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물어본다면 그 물어본 이유는 뭐 때문에 물어볼 것 같아요? 글쎄요. 이현아, 뭐 때문에 물어볼 것 같아? 여기서는 이 문제를 내가 너에게 물어본다면 뭐 때문에 물어볼 것 같아? 적어도란 영어 때문에 물어보겠죠? 적어도란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뭐 한다고 이야기했어? 반대를 빼라고 이야기했다.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4명 한번 뽑아볼까요? 4명을 만약에 뽑는다면 4명의 사람은 자,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자, 4명을 뽑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나오겠지. 맞나? 자,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 있다.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이 3가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를 빼는 겁니다. 자, 12명에서 4명을 선택해라. 그 4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적어도 남자, 여자가 적어도 1명 있는 경우는 이 3가지야.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이 2가지를 빼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이 2가지의 값을 만약에 빼버리면 자, 남자 4명을 뽑는 경우 64 플러스 여자 4명을 뽑는 경우 64 이 경우를 빼주면 결국 내가 찾고자 적어도 남녀를 1명씩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든 이해됐나? 그래서 요 경우로 찾으면 안 된다. 알겠지? 이걸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하면 뒤에 가서 다른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복잡해지는 거예요. 항상 적어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대의 경우를 빼는 것을 몸에 익혀둬야 해. 넘기겠습니다. 자, 104번을 들어가기 전에 105번을 먼저 한번 가본다. 자, 우리 105번은 이현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10 미만의 자연수, 10 미만의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 9개의 자연수가 있겠죠? 9개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자연수를 뽑은데 홀수와 짝수가 적어도 하나씩 포함된다. 그럼 또 적어도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이현아. 어떻게 하자? 뽑아봐. 전체는 몇 가지야? 전체는 94가 되겠지? 자, 짝수와 홀수가 적어도 하나씩 갖는 경우야. 그러면 반대를 빼야겠네? 그 반대는 뭐예요? 홀수만 있는 거. 1, 3, 5, 7, 9 5개 홀수에서 4개를 뽑는 경우. 그 다음에 플러스 짝수만 모두 나와도 되죠? 짝수만 4개 뽑는 거. 2, 4, 6, 8 4개에서 4개 뽑는 거. 경수를 빼주면 되겠지. 말뜻 이해돼? 저보다 말은 꼭 기억해. 자, 그 다음에 다시 104번 문제 한번 봐본다. 어느 카페에서
직원을 모집하는데 12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이 12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남자 직원 수가 적어도 1명이 있대요. 에이, 적어도 1명이 있대. 뭐가 됩니까? 여자 직원 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자, 남자 직원 수가 지원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164가 들어간다. 남자 지원자의 수를 구하여라. 자, 적어도란 이야기가 나오면 여자를 빼줘야겠네. 그죠? 자, 갑니다. 자, 여자 지원자 수를 몇 명이라고 하자? X명이라고 하자. 자, 나는 지원자를 몇 명 뽑는데 3명을 뽑으니까 자, 전체 경우의 수 12명에서 3명을 뽑는데 남자 지원자 수가 적어도 1명 있다. 그 3명이 모두 여자에서 지원을 한 경우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지? 그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164가지가 된다. 됐나? 자, 그때 여자 지원자 수가 몇 명인가 한번 찾으러 갈까요? 요거 한번 계산합니다. 12 컴비네이션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2 그 다음에 11 곱하기 10 약분되면 얘 2 22에서 10을 곱하니까 220까지. 자, 이걸 만족하는 자 x의 값을 찾기 위해서 x 컴비네이션 3은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얼마? 56명이 됩니다. 됐나? 자, 아까 저하고 같이 조합의 연습할 때 56명이 나오는 경우 본 적 있었죠? 얼마야? 83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모르겠으면 그냥 계산하라고 이야기했죠. 3팩분의 얼마냐면 x에서 하나씩 줄여서 3개를 적어라. 그게 87에 56이다. 자, 분모에 있는 6이 대각선으로 곱해지면 얘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결국 x는 얼마가 된다? 8. 즉 여자 지원자 수가 몇 명이었다? 8명이었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남자 지원자 수는 몇 명이 된다? 4명이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만약에 한번 들어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106번과 107번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래요? 106번, 107번. 가을이 수요일까지 다 풀려있지? 도윤이도? 그럼 다 풀려있어야 해. 그래서 순수하게 순열과 조합을 찾는 기본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가 어디까지냐면 108번까지고 109번부터는 이제 도형으로 넘어갑니다. 106번과 107번 문제 두 개만 풀고요. 똑같은 스타일이니까 공식 쓰는 것은 108번까지고 지금 이 친구가 푸는 것은 106번과 107번. 우리 이현이도 하다못해 놀러라도 가야 하는데 이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안 가는 것도 좋게 하는데 그래도 뭐야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몇 개월 주고
가고 캐리비안 베이도 못 가고 안 그랬으면 거기 가냐고 난리 났을 텐데. 유리나 네. 준열까지는 다 풀려있지? 네. 자, 106번에 한번 가봅니다. 답은 둘 다 풀어본 학생은 4번입니다. 자, 얼른 한번 하고 그 다음 문제 도형으로 넘어가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른 5명과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어른 5명과 아이 6명이 있는데 문제는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으세요. 항상 경우의 수는요, 끊어서 읽어줘야 합니다. 어른 1명을 뽑고 어린이 2명을 뽑아라. 어른 1명을 뽑고 어린이 2명을 뽑아라. 자, 뽑았습니다. 자, 뽑으라 했으니까 뽑는 경우의 수가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말 뭐라고 나왔어요?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세요. 일렬로 세우니까 내가 뽑은 학생이 몇 명이야? 3명이죠? 3명을 나열해달라는 이야기죠. 그치? 3명을 나열해달라고 했으니까 얼마? 선택 6가지.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 15. 75 곱하기 6.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항상 그렇게 나열을 해주세요. 자, 107번 문제 한번 갑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자, 홀수 3개와 짝수 2개를 택할 때 택하여 자, 홀수 5개 중에서 3개를 택하고 짝수 4개 중에서 2개를 택하여 5개의 수의 값을 택해서 이걸 가지고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주세요 라겠죠. 5개의 홀수 3개와 그 다음 제가 한번 얘를 숫자 한번 뽑아줄게요. 홀수 3개와 짝수 2개를 뽑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주세요. 5자리의 자연수 만들려면 이 5개를 나열해줘야겠죠? 그죠? 그럼 5개를 나열해주는 방법은 몇 가지야? 5팩. 오케이? 가을이 이해돼? 연령이 이해되나?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기본 내용들을 연습을 한번 해봤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도형이 조합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도형에서 사용되는 경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간다. 두 개의 집합 x하고 y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집합 x하고 y가 있는데, 자, 집합 x는 135. 자, 집합 y는 얼마 있나? 2, 4, 6, 8, 10. 자,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 자, 이때 자, b가 a보다 더 크면 fa보다 fb가 더 크게 대응하는 함수를 구하여라.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두 개의 집합이 있는 함수에서 정역의 원소가 큰 수에 대응하게끔 함수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이 대응하는 것보다 3이 대응하는 게 더 커야겠죠? 그죠? 3이 대응한 것보다 5가 더 대응한 수가 더 커야겠지? 그렇게 대응을 시켜주면 그때 만들 수 있는 함수는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1을 2에 대응시켰을 때 3이 4이냐, 6이냐, 8이냐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함수에서 이건 지금 증가함수거든요. 증가함수. 자, 증가함수이다, 감소함수이다, 그건 몰라도 좋습니다. 알면 좋죠. 함수에서 부등호가 들어와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다? 조합 문제다. 정역의 원소가 135야? 수연아, 정역의 원소가 3개니까 여기서 화살을 맞는 게 몇 개가 맞아? 3개 맞지? 그 3개를 아무 숫자나 한번 불러봐. 어떤 숫자에 택할 거야? 2, 우리 친구가 2, 4, 10을 택했대요. 2, 4, 10을 택했다면 이 대응에 맞게끔 대응을 시켜준다면 1은 누구에게 가야 해? 2, 3은 5는 그렇죠. 이렇게 부등호 문제가 나온다면 이건 조합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해. 정역에 있는 원소가 3개니까 공역의 원소 중에서 이 정역의 원소에 맞을 3개를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3개를 선택해 준다면 무조건 1은 2로 가는 방법 말고는 없어. 2는 3은 4로 가고 5는 10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가지수는 공역의 원소 5개에서 3개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등장하는 거죠.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된다? 10가지 함수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예요. 대답합시다.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110번 대응을 시킨다. 집합 A가 1, 2, 3, 4. 집합 A가 A 집합인 정역의 원소가 1, 2, 3, 4. 자, 공역의 원소인 집합 B가 3, 4, 5입니다. 자, 보세요. 자, 얘는 정역의 집합, 얘는 공역의 집합. 문제를 보니까 두 번째
주제주를 보니까 공역과 치역이 서로 뭐해야 해?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네. 자, 공역의 집합은 3, 4, 5인데 치역이라는 것은 화살이 맞는 집합이 치역이야.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겠습니까? 3, 4, 5가 모두 화살에 맞았다는 이야기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대응시켜주는 함수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 자, 갑니다.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으면 비집합은 원소가 전부 다 화살을 맞아야 해. 그런데 집합 정의역의 원소가 4개니까 이놈들이 화살을 4번 맞아야 해. 3개가. 이해됐니?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2번 맞았다는 이야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한번 가봅니다. 정의역의 원소 1, 2, 3, 4가 자, 공역의 원소에 만약에 화살을 맞았다면 누군가는 1, 2, 3, 4 중에서 누군가는 같은 숫자에 2번 대응됐다는 거야. 알겠죠? 같은 이 숫자 중에서 2개는 같은 숫자에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개의 숫자가 대응하는 것은 어떤 숫자냐? 3이 2번 대응할 수도 있고 4가 2번 대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라는 숫자가 2번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대응한다면 결국 이런 이야기 되지 않을까요? 자, 1이 3에 대응하고 2도 3에 대응하고 3은 4에 대응하고 4는 5에 대응하니까 이렇게 대응시켜주면 되겠지. 이해돼?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대응을 직접 시키러 갈 거다. 자, 여기에 있는 4가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자, 얘가 여기에 들어갔다면 5가 들어가는 장소는 여기나 여기나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죠? 3가지. 그럼 남는 장소 2개는 무조건 3, 3이 들어가야겠지? 3, 3이 들어가는 장소는 몇 가지야? 1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3, 3, 4, 5, 3을 2번 대응시켜서 대응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12가지가 있죠. 이게 12가지가 되면 이것도 몇 가지? 12가지. 이것도 12가지가 돼서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는 거지. 유빈이 이해돼? 이현이는 우리 준혁이 이해되나? 자, 11번 풀어보세요. 다음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문제의 조건을 잘 보고서
잘 보고서 대응을 시키세요. 조합은 도형이 거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처음에 했던 것은 조합을 직접 계산해보는 연습이었고, 실제 조합은 이런 것들이죠. 어제 시험이 그래서 1시에 나왔더라고요. 1시에 나와서 본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생각나서 안 온 거 보니까 참, 그게 이런 거 같구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빨리 핸드폰이 없어요. 응? 생일? 아, 생일이네. 국경일이네? 국경일? 예? 국경일? 자기 생일은 저보다 국경일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있어. 저거 국경일 되면 저도 시작해요. 너 생일이 언제니? 19일. 몇 월? 8월. 8월. 19일. 8월 19일? 목요일이요. 국경일이라면서요. 아니 왜 맞추셨어요? 그래, 19일날 쉬어? 예? 19일날 쉬어. 그렇게 말하면 괜히 못 쉴 것 같잖아요. 아, 괜찮아. 야, 쌤이 날 말려주네. 쉬어! 그 정도 못 쉬게 하겠어? 8월 19일. 그 정도. 무조건 쉬어. 내가 하고 내가 아예 푹 나오지 말고 하루 쉬어. 절 자르신다는 소리인가요? 아니? 19일 날이 무슨 요일인가 봐. 뭐 목요일이야? 15일 날이 월요일 날인데? 그날이 15. 일요일. 나는 그만 아까 그래서 15, 16, 17, 18, 19 월화수목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호탕하게 쉬어!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15일 날이 일요일 날인가? 이런 야! 나와! 아니잖아요 자꾸. 자, 한번 갑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문제 기본 내용, 진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나 그 뒤에 있는 문제부터 새로운 도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내용들은 정말 다음에 공부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꼭 연습을 해서 기본적으로 암기할 공식을 다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조건은 이거예요. A에서 A로 가는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 다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대응이니까 하나만 대응해 달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나서 F1은 7입니다. 자, F1은 7이니까 마음대로 숫자를 대응하지 말고 숫자는 항상 순서적으로 대응시켜 놓으세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런 무조건 7에 대응해 주세요. 대응하세요. 이런 7에다가. 됐죠? 자, 이런 7에 대응을 시켰으니까 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네요. 자,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수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래,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2를 집어넣어보자. F2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야? 2가 대응한 수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수다. 이 수가 대응을 시킨다면 이 수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수에 대응해. 그럼 얘가 대응하는 수는 1이나 2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응하는 방법은 1과 2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숫자가 대응하는 방법은 1이나 2에 대응하니까 제가 그냥 좋게 1에다가 대응을 시켜놓을 거예요. 말들 알겠죠? 이 두 가지가 말 이해되나? 자, 그러면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3을 집어넣어봐. F3이야. F3은 3이 대응한 수네. 3이 대응한 수는 3보다 적거나 같아야 해. 그러면 3이 대응한 수는 3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1, 2, 3에 대응해야 해. 근데 이 새끼가 벌써 1에 대응해 있잖아. 그럼 얘가 대응하는 방법은 2나 3이었다는 거야. 그럼 또 다시 얘가 대응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그 중에서 3에다가 대응하자. 됐나? 그런데 이제 규칙은 다 끝나지. 이제 대충 우리 지금 눈치는 채했지. 4가 대응하는 방법은 2나 4에 대응해야 하니까 대응하는 방법 두 가지. 대응시켜 놓을까요? 5가 대응하는 방법은 4나 5에 대응하는 방법이니까 두 가지. 6이 대응하는 방법은 5나 6밖에 대응을 못하니까 두 가지. 그러면 이렇게 대응하겠죠. 그 다음에 7이 대응하는 방법은 6과 7에 대응해야겠는데 1이 7에 딱 대응했으니까 7은 무조건 6에 가야겠죠?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한 가지.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 정기역에 있는 원소가 화살이 전부 다 나가야 해. 알겠지? 나가야 하니까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 한 가지니까 2에 5승가지. 몇 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 32가지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야. 말들 알겠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5C이다, 3C이다, 7C이다 그건 나중에 연습하다면 다 돼. 알겠죠? 근데 이제 뒤에 가다 보면 도형. 자, 오늘 함수 배웠지만 이제 직선, 삼각형, 분할, 분배, 대진표 작성 그런 것이 조합의 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제 이전에 자, 이 문제 함수 이전까지 문제가 108번 정도까지인가 거기까지가 조합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부터는 이제 응용이야. 조합의 응용. 도형으로 넘어갔을 때 풀어나가는 문제. 알겠지? 그래서 111번까지 자 111번까지 꼭 이번 시험을 마무리로 제가 시험 내용을 못 들은 시험이 있는 시험이라고 기준이 아니야? 저희 집도 몰라요. 걔네는 저희 집만 오고 제 집은 안 붙여가지고. 아, 그래? 꼭 문제 풀고 화장실 다녀와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
쌤, 얘는 8월 17일이래요. 그러면 너는 19일, 너는 17일이니까 센터 18일이랑 같이 쉬어. 아니, 그럼 의미가 없죠. 17일과 왜? 19일 중 하루도 쉬어야 의미가 있지. 17, 18일 중에서 하루 18일날 딱 17일과 19 센터 18일날 남자답게 한 번 쉬어.